안녕하세요. 올해로 50대 중반의 주부입니다. 요즘은 자식들이 슬슬 독립을 하고 저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누리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행복할지 몰라도 그때 잘못하면 저 길바닥에서 보내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죠. 남편놈이 그렇게 속물스러운 인간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사실 남편이 그렇게 자기만 챙기려고 했다는 걸 아직도 충격으로 느끼게 되네요. 원래는 그러지 않았었거든요. 남편하고 저는 부모님의 주선으로 만나게 되었고 그때 어떻게든 빨리 결혼을 하라고 하셔서 사귄 지 일주일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항상 이렇게 결혼을 하는 부부들은 되게 큰 문제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아무래도 서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평생 살라고 결혼을 한다라는 게 솔직히 말해서 말이 안 되거든요. 부모님들은 어떻게든 손자 손녀를 보고 싶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결혼하니까 신혼 때 크고 작은 불화들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한때 각방을 쓸 때가 많아요. 나중에 저도 이혼은 했지만 그렇게 결혼한 사람들 나중에 자식들 독립해서 살면 갑자기 이혼을 하는 황혼들이 늘고 있다고 하죠. 그래도 자식 때문에 서로 버티다가 그 자식이 독립을 하면 그때 원하는 각자의 삶을 찾아 떠나는 거죠. 어쩌면 저와 남편은 그러고 싶었을 때죠. 하도 많이 싸우고 하니까 저는 이러다가 자식 없이 이혼을 하고 평생을 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용케 자식을 낳아서 그나마 부부관계는 좋아졌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 남편이 아들이 이제 막 기어다니기 시작할 때 야근이니 출장이니 하며 집에 들어가는 일이 점점 줄어들었죠. 처음에는 회사에서 일을 많이 시키나 했더니 알고 보니 이놈이 어느 술집 여자와 바람이 나서 아예 집까지 마련하는 참이었어요. 제가 그걸 알고 술집에 가서 그 여자 머리끄덩이 잡고 마구 때리고 난리도 아니었죠. 처음에는 그년이 당신이 부족하니까 저한테 온 거라고 하니까 나중에는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주변 직원들도 말리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남편놈은 빚을 내서 이 여자한테 고급 핸드백을 선물을 해주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런 걸 해주지도 않았었고 솔직히 저는 그런 으리으리한 거는 바라지도 않는데 저한테 관심이 없고 그 여자한테만 관심이 있다라는 거에 너무나도 화가 났죠. 물론 막 결혼을 해서 서로 안 좋은 감정이 있다고 해도 그래도 부부잖아요. 게다가 자기 자식이 있는 남편놈이 여자와 바람핀다는 게 사람인가요? 그래서 전 부모님과 시댁에 어떻게든 이혼을 하고 자식은 저 혼자 키우겠다고 말하니까 양쪽에서 반대를 막 하는 거예요. 이혼을 하면 네 자식은 어떻게 하려고? 너 혼자 키우는 건 둘째 치더라도 양쪽에 아비어미가 있는 게 자식한테 좋지 않겠어? 시댁에서 이렇게 말하고 부모님도 그래도 좀만 참아라. 적어도 자식이 독립을 하면 그때 네가 원하는 인생을 살라고 말하며 그러셨죠. 하긴 제가 이혼을 해서 직장을 구한다고 하면 상당히 힘들겠고 자식놈을 돌봐줄 시간이 없어서 많이 괴로울 거라고 생각해서 바람을 피고 빚도 생겨서 부모님이 대신 갚아주게 만든 남편놈 얼굴을 보는 게 참 싫었지만 자식을 위해 버티기로 하고 계속 살기로 결정을 했죠. 하지만 남편의 외도는 멈출 줄을 몰랐죠. 그리고 자기 밑에 여자 회사 부하 직원한테 찝쩍거렸다고 난리도 났었죠. 그 여자애는 원래 자기한테 애인이 있는데도 남편놈이 잘해준다며 계속 접근하고 아예 몸까지 요구를 하니 결국은 그 여자가 저한테 연락을 해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저는 당황한 게 처음에 그 여자가 전화를 했을 때 낯선 여자가 어째서 우리 전화번호를 알고 울면서 전화를 할까 했는데 이 남편놈이 그녀한테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었나 봐요. 하여간 멍청한 남편놈 같으니라고. 처음에는 경찰에 신고할까 하다가 혹시나 해서 저한테 전화를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이건 용서를 할 수가 없어서 남편이 오자마자 네가 사람이냐고 이제는 젊은 여자까지 건드리냐고 소리를 질렀고 미리 준비한 저녁들을 다 집어 던졌죠. 남편은 미안하다며 잠시 외로워서 그랬던 거라고 했는데 참나 여태 외도를 한 거 그래도 나름 선을 넘지 않아서 넘겼는데 남의 여자 몸을 탐해서 찝쩍거리는 주제에 그 뒤로 저는 남편하고 아예 다른 집에서 살게 되었죠. 솔직히 참을 만큼 참았잖아요. 아이들한테는 아버지는 출장이 길어서 집 따로 산다고 말했고요. 근데 요즘 애들 눈치가 워낙 빠르고 머리가 똑똑해서 나중에는 본인들도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게 되더라고요. 참고로 저 아들 하나, 딸 2명 이렇게 있는데 저런 철면피 같은 인간에게서 이런 귀한 자식들이 나왔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아들은 그래도 장남이라고 어느 정도 상황을 알아서 자기 동생들한테 입단속을 하고 그러는 거 보면 남편보다 더 대견스러워 보였죠. 집을 따로 사니까 남편에 대한 소문들이 많이 들려오더라고요. 어디 어느 여자랑 바람 피웠더라.
다방에 있는 여자와 바람 피웠더라 등등 말이죠. 하지만 사실상 이혼이라 해도 무방할 정도라서 그 정도는 넘겨주었죠. 아니, 이미 인내심이 바닥에 드러나서 더 이상 그걸 참을 여력이 없었다고 하는 게 맞는 말 같네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암이 너무 심하게 도져서 이제 수술도 항암 치료도 소용이 없다며 의사 선생님들도 슬슬 임종을 준비하라고 해서 가족들이 슬픔에 빠져있는 상태였어요. 그래도 남편이 와야 하는데 아직도 안 와서 대체 뭐 하는 짓인가 라고 생각할 때쯤 남편이 오더니 아이고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말하며 오열하더라고요. 그동안 쌓인 감정대로라면 거기서 쫓아내거나 그래야 하는데 그래도 장인어른을 극진히 챙기려는 남편을 보고 잠시 화를 가라앉혔죠. 그 뒤로는 남편이 저를 대신해서 간호하고 돌봐주겠다며 바쁜 회사 일에도 아버지의 간병을 들어주고 그랬어요. 그렇게 외도하는 인간이 웬일로 우리 아버지를 챙겨주나 싶었죠. 저는 남편한테 물어봤죠. 대체 왜 그러느냐고, 어디 뭐 잘못 먹었느냐고. 각 집에 살 때부터 추석이든 설날이든 저희 부모님 집에 방문했던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가족이잖아. 그 정도는 해드려야지. 남편이 이렇게 말해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데 어느 날 제가 집에서 쉬고 있을 때 언니가 저한테 전화를 걸더라고요. 그걸 받으니 언니가 아주 화가 난 목소리로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용은 이랬어요. 언니도 혼자서 아버지 병문안에 갔는데 거기서 남편이 있는 걸 보았다고 해요. 근데 이 남편놈은 거기서 중얼거리며 언젠가는 이 늙은이가 죽으면 곧 나한테 빌딩을 줘서 와이프랑 잘 지내라고 하는데 그걸로 나만의 라이프를 누릴 거야. 이 늙은이는 죽어도 이런 내 마음을 모르겠지? 그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저한테 전화를 걸었던 거죠. 저는 화가 났지만 그렇다고 무턱대고 따지는 건 화끈한 복수로 생각되지 않아서 머리를 쓰기로 했어요. 우선 언니하고 저는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그동안의 사실을 말했고 아버지는 그래도 정신을 차릴 줄 알고 빌딩 같은 거 몇 채는 줄까 했는데 주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저와 언니 이렇게 받는 걸로 결정이 났고 그걸 녹음하며 증거를 남겨놓았죠. 어느 날 아버지가 중대한 발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죠. 남편놈은 겉으론 슬퍼도 속으로는 아주 신이 났는지 입이 귀 뒤까지 활짝 웃으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웃음이 곧 절망으로 빠질 거라고 생각한 저는 그저 남편을 보고 한심하게 쳐다보며 속으로 웃었죠. 어느덧 아버지가 자신의 유산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저와 언니가 합의한 대로 빌딩을 받으니까 남편이 당황해서 아니 지금까지 저한테 빌딩을 준다고 하셨잖아요 라고 난동을 피웠더라고요. 하지만 남편만 모르는 게 저희 가족들은 남편의 추악한 마음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때 난리도 아니었죠. 남자 친척들은 네가 사람이냐며 마구 때렸고 여자 친척들은 네가 그렇지 하고 혀를 끌끌 찼죠. 그렇게 남편이 얻어 터지고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찾아오는데 그동안 외도니 사업이니 하며 빚을 많이 졌는데 사업이 망하고 해서 더 이상 갚을 수가 없다며 저한테 빌딩 좀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발로 남편의 거기를 걷어차고 다시는 오지 말라고 말하며 문을 닫아버렸죠. 그 뒤로 남편이 자식들한테도 하소연을 했나봐요. 자식들이 그걸 말하는데 뭐 결과는 뻔하죠. 거절당한 거죠. 자식들한테도 버림받는 남편이 아주 우습고 정말 통쾌했어요. 이렇게 사연을 말씀드립니다. 요즘은 자식들은 남편을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고 자기들끼리 알아서 사는 걸 보니 참 대견스럽더라고요. 확실히 행동거지는 남편을 닮지 않아서 안심이네요. 앞으로 저는 혼자서 저만의 시간을 누리려고 해요. 자식들도 그동안 고생하고 그랬으니 그러라고 했고요. 그래서 자식들이 저한테 어디 여행 좀 가라고 돈을 보내주고 그러더라고요. 정말이지 그래도 결혼해서 남는 게 자식이라서 그건 다행이라고 생각하네요. 어쨌든 여러분들도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기를 바랄게요. 그럼 전 이만 인사를 드리며 오늘도 평화로운 날이 되시기를 바래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에 접어든 여자예요. 진짜 세월이 너무 야속한 게 20대일 때는 언제고 이제 4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다는 게 참 서글프네요. 그런 저를 더 슬프게 만드는 건 못된 놈하고 결혼을 해서 보낸 세월이 너무나 아까워서죠. 그놈은 그렇게 꾸릿한 진실을 숨기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죠. 진짜 그걸 제때 알았더라면 벌써 이혼하고 그랬을 텐데 진짜 어찌 그런 인간이 같은 하늘 아래에서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 남편놈이 그런 인간이라는 걸 처음엔 몰랐어요. 지인들 소개로 만났을 땐 그렇게 깔끔하고 젠틀한 사람을 못 봤었거든요. 연예인 외모 뺨쳐서 더욱더 멋져 보였고요.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나이가 저보다 7살이나 많았다는 거였죠. 그때 제가 29살이었으니까 꽤 나이가 있던 거죠. 요즘은 30대라도 남자들 보면 20대인가 착각할 정도로 젊어 보이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래도 40을 바라보는 남편의 주름이 거의 없는 걸 보면 정말 신기하면서도 마음에 들었었죠. 확실히 저보다 나이가 많고 하니까 경험한 게 많은지 굉장히 점잖았어요. 그때 저는 투정도 부리고 그랬었는데 마치 딸을 대하는 아버지처럼 자상하게 감싸주고 그랬죠. 정말이지 전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팍팍 들었죠. 그 전엔 솔직히 결혼을 별로 할 생각이 없었어요. 슬슬 다들 취직이 안 되고 결혼하기 힘들다고 아우성을 칠 때라서 차라리 혼자서 지내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뭐 기회만 된다면 어디 외국에 가서 편안하게 또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 그러기엔 힘들어서 여기에 태어난 게 업이라고 생각하며 살기로 결정을 한 상태였죠. 어차피 돈을 많이 벌어도 그걸 못 쓰면 멍청한 거잖아요. 돈을 버는 만큼 즐길 수 있으면 그게 인생 즐기는 거죠. 그런 마인드는 지금도 가지고 있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저한테 친구가 그래도 애인하고 같이 지내는 게 낫지 않겠느냐며 굳이 결혼 안 해도 된다고 그저 연애하다가 맘에 안 들면 버리면 된다고 말을 하며 소개를 했는데 바로 남편이었죠. 그렇게 남편을 만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면서 결혼을 더욱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고민 상담을 위해 남편을 소개해 주었던 친구한테 고백을 하니까 친구가 어쩌면 좋냐고 정말? 이라고 말하며 참 반가워했죠. 나중에 결혼을 같이 하자고 남편한테 말했는데 처음에는 당황을 했지만 이내 얼굴에 홍조를 띠면서 실은 제가 너무 예쁘고 착하고 그래서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쭉 들어왔었다며 저한테 다가와서 키스를 하고 그랬죠. 그때 정말 로맨틱하다고 느껴져서 정말 좋았죠. 이대로 결혼해도 평생까지 이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결혼을 생각 안 하던 여자가 이렇게 결혼을 하게 만든 남편을 만난 게 그땐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지금 생각하면 과거로 가서 제발 다시 생각하라고 말하고 싶네요. 아무튼 그렇게 부모님과 인사도 상견례도 결혼식까지 무사히 프리패스로 통과했죠. 신혼 때는 뭐 아주 뜨거웠죠. 언제나 일찍 가서 남편을 보고 싶고 서로 만나서 연애하고 데이트하는 게 낙이었어요. 아무리 힘든 직장 생활도 남편의 얼굴을 보는 것만 봐도 힐링이 되었거든요.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할 이야기가 있다며 말하는데 자기한테 동생이 있는데 이혼을 했는데 문제는 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동생 남편은 애를 보기도 싫다고 하고 동생은 애를 데리고 싶어도 새 남편이 애를 원치 않는다고 해서 남편한테 애를 맡겼다고 해요. 그래서 미안하다며 그래도 조카이고 하니까 좀 고생 좀 하자며 미안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난데없는 이 일에 대체 이게 뭔가 싶었는데 워낙 행복한 결혼 생활이 이어져서 자식이 생기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여서 뭐 잘됐다 하며 조카이를 보기로 합의를 했죠. 그래서 조카이를 봤는데 확실히 가족피라서 그런지 남편의 얼굴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조카하고 같이 지내는데 어느 날 조카가 남편한테 아빠라고 제 앞에서 말하더라고요. 남편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저는 엥? 하고 쳐다보는데 남편이 요즘 하도 같이 지내다 보니까 내가 아빠인 줄 착각했나봐. 뭐 그럴 수도 있지. 애가 잘못 말할 수도 있지. 저는 그닥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아니 애가 아빠라고 잘못 말한 거는 문제가 없죠. 애들인데 잘못 말할 수 있죠. 근데 남편이 저리 당황하는 거 보면 많이 의심이 되었죠. 조카인데 그 조카가 아빠라고 잘못 말한 걸 그게 문제가 되나 싶었죠. 근데 얘가 잘못 말했다고 하기에는 얘가 자꾸 아빠라고 부르더라고요. 나중에는 남편도 포기했는지 아이고 우리 아이 하고 그랬는데 뭐 조카 보는 건 좋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 애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조카 애가 생긴 뒤로는 저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남편한테 대체 왜 그런 거냐고 아무리 그래도 우리 애는 괜찮잖아
라고 말하니까 남편이 요즘 애들 교육비 장난 아니잖아. 조카애도 키우는 것도 벅찬데 우리 애까지 힘들지 않겠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무슨 남의 집 아이 맡아주는 타가소도 아니고. 그래서 조카애 때문에 불만이 점점 쌓이고 있었죠. 즐거웠고 달콤했던 신호도 점점 사라지고 남편하고 슬슬 불화가 생기고 그럴 때였죠. 그러다가 추석이 오고 시댁에 내려가는데 그 조카애를 버린 동생 놈이 보이대요. 사실 그때가 처음 본 거였어요. 여태까지 사진으로만 보고 이혼을 해서 시댁에 잘 내려가지 않아서 보이지도 않았어. 막상 보니까 인연 때문에 애도 안 생기고 힘든 나날을 보낸 것 때문에 화가 잔뜩 나 있었죠. 겉으로는 웃으면서 같이 요리를 하며 참았죠. 그러다가 기회가 있어서 그 동생 아가씨를 불러서 아무리 그래도 무책임하게 애를 맡기는 게 어딨냐고 말하며 애를 당장 데리고 가라고 말했죠. 맞잖아요. 결국은 조카는 조카고 그 조카에게 친부모가 필요하잖아요. 조카를 위해서도 저희 부부를 위해서도 다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 아가씨가 왜인지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지더니 고백할 게 있다며 그동안 절 속인 거에 너무나 죄책감이 들어서 이제야 말한다며 속을 털어놓는데 그 조카라는 아이 실은 남편이 숨겨놓은 친자식이었어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말하니까 남편이 저를 만나기 전에 어느 한 여자와 데이트를 했는데 문제는 그 여자가 고등학생이었어요. 한마디로 원조 교제였죠. 그렇게 행복하게 보내던 둘 사이에서 애가 생겨버린 거죠. 당시에 그 여자 부모님은 어떻게 해도 그 아기는 못 받아주겠다고 난리였고 남편도 미안하다며 사과를 연신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여자는 아기를 낳았지만 집안 분위기 때문에 남편한테 애를 맡겼죠. 남편도 좀 그런 게 아직 이런 소식을 시댁에 알리지가 않아서 아가씨한테 몰래 부탁을 했다고 해요. 아가씨는 알았다며 조카애를 키웠는데 그것 때문에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겼대요. 솔직히 조카애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생각하면 그걸 아가씨가 자기 전 남편한테 다 말하기가 그랬고 그것 때문에 전 남편한테 의심을 받고 그래서 싸우다가 결국은 이혼을 하고 참지 못한 동생이 다시 남편한테 애를 맡긴 거였더라고요. 그걸 듣고 저도 화가 났었어요. 그동안 그래도 착한 남편이라고 봐줬는데 이젠 못 봐주겠네요. 저는 남편이 술을 마시는 걸 보고 달려가서 술잔을 들어 남편한테 술을 뿌리고 조카애를 가리키면서 네 애냐고 왜 그걸 숨기냐고 난리를 쳤죠. 시부모님은 그걸 보고 대체 무슨 일이냐며 갑자기 남편 애라니 라고 말하니까 아가씨가 모든 사실을 털어놓겠다고 다 말하니까 시부모님이 이놈이 어디서 사고를 치나 하면서 남편을 마구 때렸죠. 남편은 아가씨 보고 대체 그걸 왜 말하느냐며 원망 섞인 소리를 하고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고요? 이혼을 했지만 위자료까지는 생각을 안 했어요. 어차피 집에서 호적이 파여서 어디든 환영을 못 받고 있고 이미 남편이 저 몰래 그 아이 낳은 여자한테 돈을 보내고 그러느라 빚이 생겨서 차라리 그냥 그렇게 살라고 말하며 신경을 껐죠. 진짜 어찌 이런 일이 있는지 그 남편이라는 작자한테 그런 추악한 진실이 숨겨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진짜 여러분들 사람은 겉으로만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러다가 저처럼 골로 갈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네요.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부디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들 계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결혼을 하려다가 하마터면 사기꾼 같은 사람하고 할 뻔해서 인생 종칠 뻔했어요. 진짜 그런 뻔뻔한 사람이 어디 있나 싶죠. 그리고 제가 이번 일을 계기로 겉모습과 친절함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네요. 저와 예비 신랑은 어떻게 만났냐면 그거 있잖아요. 요즘 결혼을 주선해주는 회사가 있잖아요. 아마 몇 번 사용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한동안 제가 연애를 안 하고 혼자서 보내거나 친구들하고 같이 놀기만 한다고 해서 주변에서 결혼을 하라고 압박을 하는데 이제 와서 남자를 구하기엔 그래서 결혼 회사에 가입해서 남자를 만나게 되었죠. 남자, 그러니까 예비 신랑이죠. 예비 신랑하고 처음에 만났는데 깔끔한 정장 차림에 머리도 단정하고 괜찮은 외모에 친절하고 조용한 말투가 저한테 다가오니까 마음에 들었죠. 물론 흠이라면 그분이 나이가 굉장히 많다는 거였어요. 제가 이제 막 30대 초반에 들어섰는데 이 예비 신랑은 40대에 접어들고 있거든요. 부모님도 괜찮겠느냐며 우려를 했어요. 얘야, 아무리 결혼을 빨리 해야 한다고 우리가 뭐라고 했지만 너무 그런 거 아니냐? 저 사람하고 너하고 나이 차가 너무 나는데 게다가 이제 곧 40대라고 하니까 좀 그러네 라고 말하며 은근슬쩍 반대를 나타냈고 주변 사람들도 아무리 그래도 너무 나이가 많다라며 정말 그 사람 좋아하냐고 말했죠. 내가 더 좋은 남자 구해줄게. 아니 대체 왜 그 결혼회사는 그 남자를 왜 추천한 거야? 그 남자 너무 젊은 여자만 밝히는 거 아니야? 좀 제대로 생각 좀 해. 이건 정말 아니야 라고 말하며 극구 만류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 사람을 처음 보자마자 마음에 들었었고 딱히 저한테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걸 단호하게 거절을 했었죠. 실제로 제 예비 신랑은 정말이지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한테 선물도 해주고 늘 제가 늦게 퇴근을 하면 항상 자동차로 데리러 먼저 와 있고요. 물론 그래도 부모님은 너무 불안하다고 말해서 집 앞까지는 못 데려다주고 10분 거리쯤 세우고 내려다주고 그랬어요. 제가 가면 남편이 밖에서 저를 지켜보며 혹시나 치안이라도 있을까 다 살피고 떠나곤 그랬었죠. 그런 섬세함을 보여준 적이 여태까지 없었는데 정말이지 절 극진하게 대접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힘들거나 그럴 때 늘 와서 같이 있어주고 위로해주며 안아주고 그랬었거든요. 게다가 이 남자는 술도 담배도 안 하고 자기는 주변에 친구가 없다며 약속 때문에 저를 못 만나고 그런 게 거의 없었어요. 그야말로 여자들이 딱 좋아하는 타입이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남자가 술, 담배를 좋아하고 모임이 자주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여자들은 그러면 자기한테 신경을 못 써준다고 별로 좋게 안 보고 술, 담배는 애초부터 몸에 좋은 거는 아니고 술을 마시다 보면 주정 부리고 숙취니 뭐니 날리고 담배는 냄새가 나고 나중에 태어날 아기한테도 아주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예비 신랑을 만나서 참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남자를 왜 다른 여자들이 데려가지 않았었는지 궁금하기도 했어요. 솔직히 막 결혼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은 이런 남자를 놓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저는 행운이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며 그 남자와 계속해서 교제를 했죠. 그러다가 예비 신랑이 이제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겠다며 부모님한테 인사를 드리자며 결정을 했고 저는 괜찮냐고 말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어차피 같은 가족이 될 테고 그래도 인정을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하며 정성스럽게 선물을 준비하고 인사를 드리러 갔죠. 처음에는 부모님이 반신반의를 하며 의심을 하고 그랬었지만 예비 신랑은 웃으면서 친절하게 인사를 드리며 대화를 이어가니까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어머니도 예비 신랑을 믿기 시작해서 참 좋게 보았었죠. 나중에는 벌써부터 서방 그러면서 용돈도 주고 그랬죠. 물론 예비 신랑은 아니라며 장인어른 장모님의 돈으로 쓰시라며 거절을 했죠. 그 뒤로는 예비 신랑은 제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리며 급진히 대접을 해주었죠. 이러니 이런 남자를 어떻게 버릴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든 결혼을 하는 게 좋겠다며 빨리 결혼하자고 졸랐고 예비 신랑은 알겠다며 얼른 혼수 준비를 하자고 말했죠. 그런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죠. 어느 날 예비 신랑과 저는 혼수 준비를 할 겸 데이트도 같이 진행을 하는데 갑자기 웬 전화가 걸려오는 거예요. 예비 신랑은 갑자기 얼굴이 굳더니 잠시 전화를 하고 오겠다며 저를 식당에 앉혀놓고 기다렸는데 한참 동안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하며 전화로 어디냐고 말했고 나중에는 더 기다리질 못해서 나가려고 할 때쯤 예비 신랑이 와서 미안하다고 말했죠. 저는 대체 무슨 전화길래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고 말하니까 그냥 회사에서 일이 터져서 그런 거라고 말하며 얼버무렸죠. 저는 그걸 믿지 못하고 웬 여자 목소리가 들렸는데 그 사람 뭐냐고 말했죠.
예비 신랑이 전화를 하자마자 통화 소리를 건너편으로 들었는데 야,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냐? 라고 말하는 여자 목소리였거든요. 남편은 그냥 회사 동료라고 말하며 내가 실수한 게 있어서 그런 거라고 너무 염려 안 해도 된다고 말했죠. 뭐 그냥저냥 넘어갔는데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 뒤부터 남편은 저하고 만나려고 하지도 않았고 왜인지 약속을 자주 잡더라고요. 아니 결혼 준비는 막바지에 이르렀고 이제부터 상견례도 해야 될 텐데 너무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동안 약속이 없다는 사람이 이렇게 약속이 많다고 또 야근이 많다고 하니까 많이 이상했죠. 그래서 예비 신랑한테 대체 무슨 약속이니 야근이니 뭐 때문에 그런 거냐고 말하니까 별거 아니라고 말하면서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사정이 있으니 그렇다 쳐도 이러다가 혼수 준비나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예비 신랑하고 만나려고 하는데 약속 장소에 웬 여자랑 같이 서 있더라고요. 근데 둘 다 표정이 좋지 않았죠. 서로 싸우고 있어서 왜 그러지? 하며 다가가는데 거기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죠. 당신 애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애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있다고. 어차피 친자 확인 다 했잖아. 이제 결정해. 저 여자야 나야? 여기서 잘 결정해. 안 그러면 네 인생 내가 조질 테니까. 너 보니까 아주 몹쓸 짓 하고 다녔더라. 이에 남편은 그게 무슨 소리냐며 왜 곧 결혼할 사람이랑 같이 가야 하는데 여기 와서 무슨 짓이냐고 말하니까 그 여자가 저를 보더니 마침 잘 됐다며 저를 부르더니 이야기를 더 해주었죠. 당신 진짜 잘 결정해. 저 미친 남자 진짜 뒤가 구리거든. 잘못하면 나처럼 피해볼 수가 있어. 저 남자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말해줄게. 이야기를 듣자니 예비 신랑은 조건 만남이니 각종 만남을 통해 여자들을 마구 만나고 그랬는데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죠. 근데 모텔 가서 관계를 가지는데 그걸 영상으로 찍어서 협박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결혼을 한다고 거짓말을 치며 혼수 준비하라고 준비한 돈까지 막 가져가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말했죠. 게다가 이 상간녀는 예비 신랑하고 애를 만들어 놓은 상태였죠. 전 이걸 듣고 너무나도 화가 나서 남편 뺨을 때렸고 상간녀의 멱살을 잡으며 정말이냐고 말하며 소리를 질렀죠. 그러자 상간녀는 진짜인데 내가 설마 거짓말을 치겠어? 뭐 나야 이 사람이 나만 바라보면 이 모든 걸 덮을 생각이었거든. 그러니 포기해. 이 두 년놈을 제가 어찌 손을 봐줄까 생각을 하다가 남편 컴퓨터 생각을 했죠. 그때 고장났다며 저 대신 백업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 백업 파일들이 저한테 있다는 걸 기억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그 파일들을 뒤지니까 남편이 남의 여자들을 허락 없이 찍은 영상들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전 그 영상들을 가지고 고소를 진행을 했고 이걸 부모님한테 말씀드리니 그런 죽일 놈의 인간이 어딨느냐며 소리를 질렀고 그리고 그 상간녀 사실 애가 있다는 것도 거짓말이었어요. 친자 확인도 조작된 거였죠. 그래서 인연을 문서 위조, 사기 같은 걸로 고소를 했죠. 그러자 이 두 놈들이 저한테 와서 미안하다고 말하더라고요. 상간녀는 어떻게든 돈이 없어서 그랬던 거라고 말하며 자기는 반성을 했다며 말하는데 뺨을 때리며 거절을 했고 남편은 뭐 그냥 마구 때리며 꺼지라고 말했죠. 그렇게 두 놈은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고 저는 피해 보상금을 받으며 마무리를 지었죠. 전 이번 일을 계기로 두 번 다시 결혼 회사는 이용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죠. 어찌된 게 그런 범죄자를 걸러내지도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는지 참. 차라리 지인 소개나 그런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결혼회사 너무 미치는 마세요. 진짜 아무리 이것저것 다 확인을 해도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보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하마터면 결혼했다가 인생 망할 뻔했어요. 그런 저의 아찔한 일은 지나가고 이렇게 행복하게 보내며 사연을 보내보았어요. 다들 재미있게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다들 안녕히들 계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막 이혼한 여자예요. 진짜 살다가 이렇게 결혼이 끝나는 경우는 무슨 상황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주변 사람들도 이게 대체 뭔 일이냐며 말하면서 결혼을 할 때 신중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뭐라 했거든요. 꼭 맞는 말이라서 후회하고 있어요. 대체 뭐 때문에 그 남자랑 결혼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이번 사연을 본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하고 남편, 그러니까 이제는 전 남편이지만 그냥 남편이라고 할게요. 남편하고 저는 결혼을 5개월 정도밖에 안 했지만 연애 기간은 고등학교까지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남편이 발렌타인데이 날 저한테 고백한 게 시작으로 연애를 오랫동안 했죠. 그 뒤로 둘 다 대학에 들어갔는데 서로 다른 대학이었고 그래서 만나기가 힘들었죠. 저한테는 여러 번 연애하자고 몇 번 오고 소개팅, 미팅, 의뢰들도 있었지만 남친이 있다고 다 거절하며 계속해서 연애를 했죠. 남편이 군대를 갈 때에도 많이 기다려주었어요. 언제나 도시락을 챙겨서 면회도 가고 늘 휴관날을 기다려서 남편하고 같이 데이트하고 그랬죠. 친구들은 저보고 진짜 남편하고 결혼해야 한다는 둥 하며 오랫동안 연애를 해서 결혼은 한 거 아니냐며 놀리고 그랬죠. 그런데 거기서 뭔가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한동안 휴가가 나오지가 않아서 남편한테 왜 휴가 안 나오나 했더니 자기가 훈련을 하다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 주변 친구들 중에 남편이 다니는 대학에 다니는 애들이 있었는데 목격담이 전해지는 거예요. 야, 네 남친 휴가 때마다 대학에 와서 후배들하고 잘 놀던데 그 무슨 MT나 모임 같은 거 있으면 아주 거기에 잘 맞춰서 오던데? 그리고 거기서 가오를 부리고 그래 여자들하고 술을 마시며 사랑한다느니 난리를 피웠다고 난리도 피웠죠. 전 화가 나서 면회 신청을 하고 가자마자 바로 뺨을 때리면서 대체 왜 그랬느냐고 아프다면서 라고 말하니까 남편이 당황했는지 아 그게 휴가로 병원에 가면서 우연히 MT나 모임이 있어서 그런 거야. 그리고 후배 여자들이랑 노는 건 그냥 장난이야. 내가 설마 당신을 버리겠어? 아니 나는 별로 하고 싶지도 않은데 동기들과 후배들이 날 부르는데 어쩌겠어. 뭐 남편이 그때 과대였고 학과 내에서 인기가 많았던 터라서 뭐라 못했죠. 게다가 남편이 미안하다며 오직 저뿐이라며 제 다리를 잡고 빌더라고요. 정말이지 내친다면 그때 내쳐야 했었는데 멍청한 저는 거기서 남편을 받아들였죠. 그래도 군대에 있으니까 철 좀 들려나 하고 넘어간 것 같네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솔직히 군대에서 사람이 바뀐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아요. 왜 있잖아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말이죠. 그때부터 남편이 싹수가 노랗다는 걸 알았어야 하는데 제대하고 난 뒤에도 남편 주변에 여자들이 많이 보였거든요. 저는 대체 이 여자들이 누구냐고 하니까 남편은 조별 과제하는 사이라며 너무 뭐라 하지 말라고 하네요. 딱 봐도 왠지 사귀는 것 같았는데 조별 과제라고 하니까 별다른 터치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의심이 많이 들면서 남편하고 싸우고 그랬죠. 물론 남편은 저한테 박하게 대하지도 않았고 몇 년 동안 잘 챙겨주고 자주 만나고 그러면서 말을 하고 하니까 의심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러다가 대학교 4학년 때쯤이었어요. 갑자기 남편이 차를 타고 오더라고요. 언제는 차를 구하겠다며 난리를 치더니 갑자기 구해서 처음에는 어디 빌렸냐고 말하니까 자기 자동차 보증서를 보여주며 자기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야, 너 집이 그렇게 잘 사는 게 아닌데 이 차 구하려면 돈 많이 들지 않아? 라고 말하는데 남편은 응 괜찮아 다 방법이 있다 라며 걱정 말라고 그랬죠. 저는 타면서 좋다 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마음이 불안한 게 자리 잡았죠. 대체 뭔지는 알 수가 없었. 그래도 남편하고 관계를 이어가다가 결혼을 결정하게 되었죠. 이미 부모님들하고 상견례까지 마무리를 하고 혼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친구들한테 자꾸 이상한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야, 네 예비 신랑이랑 뭐 사이가 안 좋아? 어느 젊고 예쁜 여자하고 같이 다니던데? 내가 카페에 있었는데 네 예비 신랑 어느 늙은 여자하고 같은 차에 타는 거 봤어. 예비 신랑이 정말 너하고 결혼할 생각이 있는 거 맞아? 내가 가게에서 일하는데 네 남자 자주 보이던 근데 옆에 끼는 여자는 자주 바뀌더라. 이런 소문들이 계속 돌아서 남편을 불러서 소리 지르고 그랬죠. 대체 이게 뭐냐며 왜 친구들한테서 이런 이야기들이 왜 나오는지 설명하라고 말했죠. 그냥 대학교에서 만난 아는 여자애들이야. 어차피 걔네 내가 결혼한다는 걸 알고 내가 혼수 준비를 한다니까 어디 같이 가서 도와주고 그런 거야.
절대로 사심이 없었어. 그리고 나이 든 여자? 내 친척이야. 그냥 오랜만에 나를 만나고 결혼을 한다고 해서 축하한다고 데려간 거야. 정말이야.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남편이 어버버버거리며 말하는데 어느 정도 의심을 지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 여자애들이든 누구든 연락을 끊으라고 말했고, 남편도 알았다면서 저한테서 직접 보여주면서 연락을 끊었죠. 하지만 전 남편한테 공기계가 있다는 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을 하고 난 뒤까지도 남편을 믿고 말았죠. 정말 이때까지 대체 왜 그랬던 건지. 분명 군대 때부터 전조 현상이 보였고 언제든 찰 수가 있었는데 제가 너무 남편을 믿었고 그만큼 사랑해서였는지 그런 게 눈에 잘 안 보였었어요. 친구들도 저를 보며 답답해하며 너무 남편을 믿는 거 아니냐며 이러다가 배신을 하면 어쩌냐고 그랬죠. 솔직히 네 남편 군대 때부터 소문이 안 좋았는데 계속해서 데리고 다니는 이유가 뭐야? 내가 봐도 남편은 바람피는 것 같아. 정말 결혼한 거 후회가 안 돼? 걔 고등학교 때 그 남편이 아니야. 네 남편 대학교 때 여자를 너무 많이 만난다고 평이 안 좋아. 근데도 남편을 믿는다고? 친구들이 이런 말을 해서 저는 경계를 해야 하겠지만 남편하고 저는 오랫동안 아는 사이고 몇 번 주의를 줘서 괜찮다라며 만류했죠. 이때 친구 말을 들어야 했지만 그래도 저와 결혼으로 남편을 바로잡을 거라고 너무나 믿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결혼한 지 5개월 만에 저한테 중대한 이야기가 있다며 말하는데 바로 이혼을 하자고 하네요. 저는 난데없이 무슨 소리냐면 그동안 잘 지냈잖아 라고 말하니까 남편이 휴대폰으로 보여주더라고요. 내용을 보니 그동안 자기한테서 차를 얻고 옷도 얻고 그랬는데 딴 여자랑 결혼을 했다고 어떻게든 고소를 할까 하다가 관두고 대신 이혼을 하고 저한테 사과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전 어이가 없어서 대체 뭔 짓을 한 거냐고 말하니까 대학교 때 돈이 없었고 그래서 어디 소개로 돈 많은 늙은 여자와 데이트를 했다는 거예요. 뭐 나이 든 여자들이 외롭거나 남편하고 관계가 소원할 때 뭐 돈을 주고 데이트하는 그런 게 있나 보죠. 자기가 그걸 했다고 하니까 저는 뺨을 여러 번 때리며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냐며 뛰쳐나왔죠. 그때 거리에 나와서 엉엉 울었는데 주변이 쳐다보든 아무런 신경도 안 썼어요. 우선 친구들한테 먼저 이 사실을 말하니까 친구들이 어떻게든 너의 복수를 해줄게 라고 말하더니 잠시 뒤에 한 친구가 여자애들을 데리고 오더라고요. 얘네들 네 남편이 찝쩍대고 그래서 사귀었던 여자애들이야. 애들도 어장관리를 당했다고 아주 화가 난 상태야. 게다가 네 남편 빚도 빌렸더라고. 보니까 네 결혼식과 혼수 준비에 썼다더라. 그걸 들으니 기가 막혔죠. 언제는 부모님 지원 안 받고 혼수 준비를 하자더니 그게 저 여자들의 빚이었다는 게 참 어이가 없었고 많이 미안했었죠. 물론 그 여자들은 저의 사과에 괜찮다며 그 남편이라는 사람만 조지면 된다고 말했고 친구들이 그동안 피해 사례들이 많은데 네가 안 들을 것 같고 해서 못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말해줬다면 결혼하기 전에 헤어지는 건데 말이죠. 그렇게 저는 친구들과 함께 남편을 사기죄 같은 걸로 고소를 하고 나중에 그 돈 많은 늙은 여자한테 이 사실을 알려주니까 괘씸하다며 변호사든 뭐든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라며 자기도 고소를 하겠다고 선포를 했죠. 그렇게 여자들한테 고소가 날라오니까 남편이 저한테 와서 어떻게 좀 해달라며 미안하다며 또 제 다리를 잡더라고요. 이 인간 무슨 다리하고 무슨 관계를 가졌는지 저는 바로 그 발로 남편을 떨구고 바로 배를 걷어차며 그건 내 알바는 아니라고 말하며 알아서 하라고 말하며 집안에서 남편을 쫓아냈죠. 그 뒤로는 시댁에서 이 사실을 알고 남편을 호적에서 파버렸고 아무도 남편한테 좋게 보는 사람들이 없어졌죠. 친구들도 다 떠나고요.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서도 늘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메인 주제였죠. 어떻게든 전 그렇게 남편과의 질긴 악연을 끊고 자유가 되었네요. 이제는 결혼을 한다고 해도 신중히 고려를 해야 할 것 같네요. 하지만 그동안 그 남자만 바라본 게 후회가 되네요. 예전에는 좋은 여자의 표본이라고 생각되지만 지금은 그냥 제가 호구짓을 한 것만 같네요. 그동안 연애를 한다고 혼자만의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는 슬슬 가지며 살까 해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코로나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린 딸 5살짜리하고 살고 있는 커리어 우먼이에요. 뭐 애를 키우면서 일을 하는 게 마냥 쉬운 일이 아니지만 남편 없이 사는 사람한테는 어쩔 수가 없죠. 그래도 다행인 건 제가 결혼을 할 때 시댁이며 부모님이 일까지 하는 건 힘이 드니 남편이 돈을 벌고 집에서 애를 보는 게 어떠냐는 말에 제가 남편한테 너무 부담이 될 것 같아서 못할 것 같아서 안 된다고 말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동안 주부로 있다가 다시 일터로 복귀할 때 다들 적응을 하느라 고생하시잖아요. 근데 계속 직장을 다니고 하니까 별 타격은 없더라고요. 이혼을 해도 생계 유지는 별 이상은 없었고 오히려 이중고가 더 심해진 거는 있더라고요. 그래도 지금은 평범하게 살아서 나은 것 같아요. 그 결혼할 때는 막장도 아니었거든요. 진짜 살다가 뭐 이런 경우가 있는지 진짜 지금도 생각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거리네요. 어찌 된 건지 말하자면 남편하고 저는 직장 내 한 동료로부터 연락이 되면서 만나게 되었어요. 뭐 서로 애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만났는데 괜찮아서 쭉 이어지다가 결혼까지 가게 되었죠. 남편한테는 어린 남동생이 있는데 그래도 나이 차는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이제 막 취직을 해서 직장을 다니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도련님을 만나게 된 건 사귀고 난 일주일 후에 남편이 같이 소개해줄 사람이 있다며 소개해 주었었죠. 그때 남편의 자취방에서 술을 마시는데 도련님이 오시는데 정말 둘이 판박이라서 놀란 적이 있었고 남편하고 도련님은 뭐 항상 그런 거라며 같이 껄껄 웃으며 술을 마셨죠. 그 뒤로 주말마다 같이 마시는 사이가 되었죠. 하도 같이 보고 그러니까 어느새 서로 친남매가 되고 그랬어요. 뭐 솔직히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그러는 경우들이 많이는 없어서 다들 신기하게 보긴 했어요. 그런데 뭔가 도련님한테서 이상한 느낌이 있었어요. 저는 그냥 아는 동생, 친남매처럼 대하는데 왜인지 도련님은 그런 게 보이지는 않았어요. 언제는 이런 적이 있었어요. 남편하고 제가 결혼을 한다고 발표를 할 때 그때 도련님이 엄청 울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그저 기뻐서 그런 건가 했는데 중간에 제 이름을 막 부른 것 보면 좀 이상하긴 했어요. 설마 하며 절 좋아했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자기도 알 텐데 설마 그러겠냐는 생각에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혼수 준비를 하는데 도련님이 같이 술을 마시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남편이 없었고 해서 마시는데 처음에는 결혼 축하한다고 막 그러더니 나중에는 왜 결혼을 하는지 영원히 누나로 있으면 안 되겠냐고 절 껴안고 그러더라고요. 하마터면 거기서 키스를 할 뻔해서 왜 이래 하며 살짝 밀치더니 미안하다며 자기가 술을 마시면 이런다고 사과를 빌더라고요. 이때 좀 많이 이상했는데 그래도 사과는 하고 친한 동생인데 설마 그러겠나 싶어서 그냥 넘어갔죠. 그리고 나중에 도련님도 장가를 가게 되면서 저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마음은 없다고 생각이 돼서 안심이 되었죠. 하지만 그 뒤로 왜인지 도련님 부부 쪽에서 마찰음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신혼 때는 괜찮았다가 갑자기 사소한 일 가지고 막 싸우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바람을 피네 어쩌네 하며 난리도 아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또 도련님이 절 찾아왔어요. 저는 이번에는 부부싸움 때문에 그런 건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놓고 하는 말이 절 그동안 좋아했다며 한 번만 생각해주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며 어디서 이런 소리를 하느냐며 안 된다고 말을 하는데 갑자기 절 벽에 몰아붙이고는 이래도 맘에 안 드느냐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4년 동안 오직 저만 생각했다며 저한테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걸 잠시 마실 좀 나갔던 남편이 그걸 보고는 도련님을 마구 때리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 뒤로 동생은 조용하고 저희 부부한테 아는 척을 안 했지만 대신에 저희 부부 사이가 점점 안 좋아졌죠. 아무래도 남편 입장에서는 자기 아내가 지 동생이랑 키스하는 걸 봤으니 오해를 한 거죠. 저는 그게 아니라며 막 설득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이럴 때마다 도련님이 정말 원망스러웠었죠. 그 뒤 남편은 핸드폰으로 누구랑 연락하고 집안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왜 이러냐고 하니까 남편은 그저 피곤해서 그런 거니 신경을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신경 쓰고 싶지 않아도 저하고 대화가 줄어들고 같이 있는 시간마저도 줄어드는데 신경 꺼지겠나요? 그래서 여러 번 부부싸움을 하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렇게 점점 사이가 멀어지고 있는데 왜인지 주변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어요. 친척분이 어느 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니네 남편 동생 놈 아내가 요즘 많이 이상해. 평상시에는 지 남편을 보지도 않으면서 오늘따라 유난히 막 화장을 하고 그러더라고. 뭐 듣기론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하는데 정확히는 잘. 그리고는 집안일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서 늘 집안이 돼지우리고 치우는 건 퇴근하고의 도련님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련님 고생을 하겠구나 하며 대체 동서는 누구랑 바람을 피우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주변에서도 왜 이러냐고 걱정을 하는데 그 동서가 바람을 피우는 대상이 생각보다 가깝다는 걸 알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주말에 약속이 있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일찍 끝나서 집에 돌아가는데 현관문 앞에서 처음 보는 여자 구두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방 안에 남편과 어디선가 익숙한 여자 목소리가 들리고요. 그래서 달려가는데 세상에나 침대에 동서와 남편놈이 같이 있더라고요. 남편은 즉시 나와서 옷을 입고 있고 동서는 이불로 몸을 가린 채로 미안해요. 하지만 저희는 이미 사랑을 하고 있는걸요. 아무리 그래도 저희 둘을 갈라놓을 수가 없을 거예요. 저희 둘이라고 말하니 더 화가 나서 벽에로 남편과 동서를 마구 때리고 동서를 아예 옷도 제대로 못 입은 채로 쫓아보냈죠. 그리고 남편은 그날 아주 두들겨 팼어요. 어찌 이럴 수 있느냐며 사방팔방으로 마구 때렸죠. 알고 보니 이 동서녀는 도련님하고 하도 싸우다가 남편을 보더니 바람을 필 생각을 하며 남편한테 접근을 했고 이 남편이라는 인간은 그걸 좋다고 얼싸안고 신나하며 불륜을 저지르고 그동안 연락을 한 게 동서였고 주말마다 약속이 있다며 남편이 밖으로 자주 나갔었는데 그게 동서랑 만나는 거였어요. 하긴 도련님은 이미 동서하고 관심이 없어진 지 오래고 저도 남편하고 사이가 점점 소원해지는 시기니 이렇게 둘이서 놀아나는 건 일도 아니었지만요. 그날 이후로 남편하고 전 완전히 틀어지게 되었죠. 이미 이 일을 시댁과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시댁은 이게 대체 뭔 망발이냐고 동서를 혼내고는 도련님한테 당장 동서랑 이혼을 하든 어떻게든 하라고 소리를 지른 상태였죠. 그리고 시댁은 이혼하려는 절 부르고는 한 번만 봐달라고 해서 저는 할 수 없이 이혼을 안 하는 대신에 별거라는 선택으로 따로 지내는 방식을 택하고 말았죠. 하지만 그것은 저에게 커다란 실수로 작용을 했죠. 그 뒤로 이혼한 도련님은 툭하면 수시로 전화를 하거나 방문해서 같이 사랑을 하면 안 되냐고 막 그러고 남편놈은 그새 다른 여자랑 바람피고 있고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게다가 남편은 어느 여자한테 홀렸는지 빚을 들여가며 명품백 선물을 많이 했더라고요. 덕분에 저한테 독촉장이 날라왔어요. 제 명의로 집을 사서인지 그런 게 자주 날라오니 남편을 찾아가서 대체 무슨 짓이냐며 싸우기도 했죠. 진짜 저한테는 선물도 제대로 안 하면서 남의 여자한테는 잘해주는 남편. 이 와중에 다시 사랑을 하자는 도련님. 아주 형제끼리 대체 뭐 하자는 건지 이건 무슨 아침 드라마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남편도 그렇지만 결혼 전부터 저한테 관심이 있다며 스토커질이나 하는 도련님이 너무 싫어서 결국은 이혼을 하고 도련님을 스토커로 고소를 해서 저한테 접근을 못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남편놈한테는 위자료 소송을 해서 안 그래도 생긴 빚에 더 고통을 받으라고 작정을 하고 진행을 했죠. 시댁에서는 이럴 필요 없지 않냐며 하소연을 하지만 화가 다 날 대로 난 저는 더 이상 못 참겠다며 자식 교육을 잘못시켜서 이런 게 아니라며 소리를 질렀고 그렇게 시댁하고도 연을 끊게 되었죠. 지금은 혼자서 보내고 있어요. 딸아이하고 지내는데 그래도 시집을 다시 한번 가는 게 어떠냐고 하는데 전 오히려 싫다고 반대를 합니다. 그런 막장스러운 결혼 생활을 한 번이면 됐지 2번 이상은 못 견디겠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결혼을 신중히 하셔야 해요. 그리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서운한 건 그래도 딸아이인데 아비인 남편이라는 인간이 좀 보고 싶다든지 그래야 하는데 찾아오지도 않네요. 듣기론 다른 여자랑 같이 동거를 하고 있다고 하던데 장담하는데 그 관계 오래가지도 않을 거예요. 그 여자는 무슨 죄일까요? 이미 빚도 수천이나 있는 남편한테 말이죠. 저는 자고 있는 딸아이를 보며 사연을 올립니다. 딸아이는 저처럼 살지 말고 행복하게만 살면 저한테는 남은 소원이 없네요. 그럼 다들 코로나를 조심하고 전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